태아의 상속 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느냐? 사람은 태어났을 때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태중에, 복중의 태아를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태아가 사람일 것이냐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형사적 판단에 있어서는 진통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진통을 하고 있을 경우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형사적으로 영아살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민사적으로는 전부 노출설 또는 독립호흡설을 들고 있습니다. 즉 태아의 몸이 산모로부터 완전히 밖으로 나왔을 때 또는 울음을 터뜨렸을 때, 즉 독립적으로 호흡을 할 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복중의 태아는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상속 순위에 있어서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상속의 의미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밑에 유족들에게 남김으로써 유족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을 하지요. 그런데 복중의 태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먼저 간 망인의 입장에서 더 슬플 수가 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이 남아있고 그런 태아에게 상속을 안 해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특히 상속편에서 민법에서는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전부 노출설의 입장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데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상속의 의미가 나중에 유족을 보호할 목적인데 특히 태아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태아를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은 태아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는 출생한 경우에 사람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래서 권리가 아직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면 보류되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를 할 때 무슨 설이 나오면은 갑자기 먹먹해져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도 법리적 논리에서 따지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권리를 일단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 그때 당시에 태아를 권리가 아직 생성이 안 된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태아는 없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아가 있는 경우에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니까 상속 순위가 직계 비속이 없어요. 정지조건설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니까 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직계 존속과 배우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망인의 아버지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망인의 아버지와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태아가 6개월 뒤든 7개월 뒤에든 살아서 출생을 하면 다시 소급해서 직계 존속이었던 부모가 가졌던 권리를 다시 태아가 직계 비속으로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줄 때 태아가 있더라도 정지조건설에 따르면은 직계 비속하고 직계 존속에게 먼저 보험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해제조건설의 입장에서는 태아의 권리가 풀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아가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직계 비속의 순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태아가 받고 배우자가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배우자가 전부 가져가지요.
이때 존속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태아가 6개월 뒤에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그때 다시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직계 존속에게 보험금이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정지 조건서를 택하든 해제 조건서를 택하든 태아는 살아서만 출생을 하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지 조건서를 택할 것이냐 해제 조건서를 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먼저 누구하고 합의를 해야 되느냐, 먼저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의학이 발달한 시점에 있어서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으니까 자연적인 경과를 지켜본다면 해제 조건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권리를 먼저 인정을 하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소급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법률적 관계가 변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설 또는 학설은 해제 조건설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대법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적으로는 정지 조건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망인이 있고 태아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나중에 직계 존속과 배우자는 둘 간의 관계로서 6개월 뒤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태아의 권리 능력은 민법에서 태아는 사람은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즉 전부노출설의 입장, 독립보험설의 입장의 판례이나 태아의 경우만큼은 그 권한을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정지조건설이냐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다는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